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형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17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17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7번째 시간은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일보 김칭우 논설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지역경제 선순환과 활성화를 위해 고안됐죠. 지금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보통 국비와 시비, 자치구 분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이죠.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지역화폐 사업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성호 처장님,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역화폐 발행은 어디까지나 지방정부 사업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정책의 전속 여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요번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방 보조금을 대폭 증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양호해졌으니 정말로 지자체가 하고 싶으면 자체 사업으로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 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6천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조 2천억까지,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증액을 하는데 이것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3년이 지나고 또한 코로나도 잦아들었으니 이제는 보조금을 증액한 그 돈으로 자체 사업으로 해라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소식에 정치권을 비롯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김충현 실장님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정부 예산에 담긴 의도는 명확합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까 지역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싶은 지자체는 기존 교부금을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지역화폐를 되게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비 지원 대상 지역화폐 발행액이 2020년에 9조 6천억 정도 가량 됐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17조 5천억 정도,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죠. 현재는 전국에 있는 232개,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지역화폐를 발행 중에 있는데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의 지역화폐가 아니라는 것이고 인천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량은 늘려온 지자체들의 불만도 큰데요. 신동근 국회의원실에서 17개 전국 광역시도에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지역화폐의 효과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최소한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규모를 줄이거나 발행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을 의식한 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정부 경일정에 대해서 경실련에서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훈 처장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경실련의 공동성명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역 화폐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논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 활성화를 하고 특히나 이제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사실상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온누리 상품권이 사실상은 사용하는 대상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대신한 게 지역화폐의 역할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일단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지역화폐가 만약에 어렵다라면 다른 방책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역화폐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놔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경실련의 발표와 더불어서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시회, 인천의 시민사회 연합 등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대기업 법인세와 집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부세 합쳐서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감세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세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정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네, 상인들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김치훈 논설실장님,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반응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인천 상인연합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인천 도매유통인연합회, 골목상권 살리기 인천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인단체와 인천 평화복지연대 그리고 인천 YMCA 등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9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삼중고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적 약자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들인 만큼 당장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소상공인은 물론 인천, 경기 등 자치단체의 반발도 거센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비시장인 서울과 맞닿아 있고 출퇴근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역외 소비 비율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화폐 발행 이후에 역내 소비 비율이 그러니까 지역 내 소비하는 비율이 커지는 등 지역화폐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기도 해서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이음 캐시백 지원 예산으로 2019년도 224억 원, 2020년도에 660억 원, 2021년도에 1,436억, 올해는 842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국비 지원이 영원히 된다면 인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총 발행 규모가 올해 5조 원 정도 되는데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28.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지역화폐 살리기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부 보조금을 촉구하는 조치의 일환인데요. 일정하게 사회공동망 서비스인 SNS에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챌린지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김치훈 실장님, 그간 지역화폐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연구기관들이 논문을 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하고 2021년 1월에 모든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모든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면서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늘어났다라고 일종의 보호 조치, 국제적인 국가들 간에 하는 것처럼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기연구원은 2021년
12월에 발간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지역화폐 도입 이전에 소비 유출이 심각했던 지역, 대표적으로 인천과 경기가 있을 거고요. 경제 활성화에 소비 유입이 컸던 지역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지역화폐 도입은 소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은 지역화폐 무용론에 방점을 찍었다면 경기도와 경기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훈 처장님은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 김충우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좀 쟁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성과 이제 부정성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쟁점들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화폐를 도입한 취지는 분명합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를 진작하자. 그리고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업종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살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빈익빈 부익부 논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중산층 이상 그리고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라든지 남동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많은 반면 또 못 사는 동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특히나 이게 쟁점이 됐던 게 운영 대행사 수익만 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는 모 업체가 운영 대행사를 맡았는데 그 수수료 수익이 얼마나 엄청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 또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적자 기업에서 정말 대규모 흑자 기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이윤카드가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해소를 하면 본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극복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님이 업종 제한이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좀 넓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이 조금 제한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충우 논설실장님 지역화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김성원 처장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문제점은 있었다고 보고요. 인천뿐만 아니고 경기도나 이렇게 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계속적인 대책을 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지역화폐 도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거리두기 확대 등으로 골목 상권이 위협받으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높은 할인율 때문에 소비자 호응도도 상당히 높았고요.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논리로 지역 화폐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위한 각종 R&D와 고용 장려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보호와 육성 정책 등과 더불어서 취업자 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활성화 정책은 모두가 동일한 국가 자원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라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은 이 삭감된 정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예산이 국회에서 살아날 것이다, 증액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이게 예산이 증액, 신규 예산으로 이제 살아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성훈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요번에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이 해당 예산 항목 과목 자체를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0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예산 편성의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증액의 개념이 아니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항목을 어떤 형태로든 다시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 아닙니까? 근데 정책수단이 지역화폐 외에 다른 거는 없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또 다각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인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지 김성원 사무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의 입장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최성재 기재부 2차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것을 보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31조 원이 늘어난대요. 그중에 22조 원을 지방교부세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여건이 좋아졌으니 그 교부세를 가지고 지자체별로 하려고 한다면은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 교부금이라는 게 쓰여지는 목적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지역화폐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사실은 미지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여야 정치권이 그 항목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캐시백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도 지자체가 접근하기에는 한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래의 취지만큼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우려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인천시는 내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 2천억 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지역화폐 인천이음의 사업도 운영 방식을 개편을 했습니다. 김치훈 실장님, 최근 개편된 인천이음 사업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인천시는 지역화폐 인천이음 개편안을 확정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 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400억 원, 올해 86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됐던데 그 국비 지원이 0원이라고 보고 인천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배정을 한 셈인데요. 관심이 높은 할인율, 즉 캐시백은 월 결제액 30만 원 한도 5%에서 10월부터는 월 30만 원 한도는 유지하고요. 캐시백을 5에서 17%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편 방안은 캐시백을 차등 지원해서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시민 혜택은 최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비 투입 예산을 최근 3년간 평균치로부터는 2천억 원 이상으로 편성한 점은 이응카드의 안정적인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응카드 플랫폼을 시책 추진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응카드 플랫폼 모바일 앱 기능을 이용해서 시정 현황과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요. 지역 소식,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안내와 각종 설문조사 추진 등으로 양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을 더욱 공고하게 해서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가 인천이음 사업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2천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앞으로 인천이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보면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뭐 이루어 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건은 여야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정부에다가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군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정책 수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인천시는 분명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의 운영이라고 한다면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지자체의 정부 상대의 목소리도 높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치훈 논설실장님부터 의견 주실까요? 네, 지역화폐 예산은 어떻게든 한 목소리로 올해
다시 증액이 되거나 부활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2,400억 원에 불과를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5배 가량 늘어난 6,053억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당분간 미국발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서민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의 역할이 큰데 국비 지원의 싹을 한 번에 자르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일정하게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 자체를 없앤다고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등 골목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 자체를 적기 어렵고요. 정부 지원 없이 종전 확인율을 유지하려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 인천이나 경기도처럼 재정이 넉넉하고 단체장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가 강한 곳은 중앙정부가 30%, 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고요. 재정 조립도가 낮은 지역은 5대5로 하는 식으로 유연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원 차장님, 이 지역화폐 지속적인 어떤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될까요? 앞서도 이제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던 것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에 최대한 캐시백을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책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으니 본래의 목적대로 업종의 제한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의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빈익빈 부익부 논란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층의 사용량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세금은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들의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책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월 말이면 현재의 운영 대행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운영 대행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핵심적으로는 그런 거죠. 보면 요번 이제 이은카드 운영이 결국에는 운영 대행사 배불리는 구조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특히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업체 선정에 앞서서 그러한 구조 개선이 전제되어야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건 간에 본래의 취지대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 대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역화폐가 본래의 목적대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과 지역 제한 그리고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지원책 또 지역화폐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회계 투명성 확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들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와 국민이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 또한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시사인나 이슈터치 김성원 사무처장님, 김칭호 논설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인나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